이번 시간에는 GUI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젯들, 다시 말해서 파일 대화 상자, 메뉴, 캔버스 등을 구현하는 위젯들을 활용해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만드는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행하는 순서는 일단 대화 상자 만들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메뉴 사용하기, 캔버스 사용하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UI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문서 편집기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윈도우 창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안에 Open, Save, Exit이라는 메뉴를 추가한 다음에 이 각각의 메뉴가 작동하도록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열고 또 파일을 읽어 가지고 이 텍스트 위젯이 나타내고,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 파일에 저장이 되고, 또 엑싯 버튼을 누르면 엑싯 메뉴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드로우라는 메뉴를 추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거나, 여기서는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지우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서 편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메뉴가 있는 윈도우 창을 만들고, 이제 이 파일이라는 메뉴 안에 서브 메뉴로 Open, Save, Exit이라는 메뉴가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픈을 이제 눌렀을 때 이 오픈 메뉴에서 이제 파일 대화 상자를 띄우고, 그리고 파일을 찾은 다음 그 파일을 이 텍스트 위젯에 나타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엑싯 메뉴를 선택하면 종료가 되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프라는 메뉴를 또 추가를 해서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정보가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면 정보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서를 찾아서 읽고 텍스트 위젯에 나타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모듈이 tkint와 그리고 tkint.file 다이얼로그가 되겠죠. 자, 파일을 읽어서 텍스트 위젯이 나타내는 함수 open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자면 파일 대화 상자 fd로 이제 우리가 오픈 임포트 했고요. 그리고 ask open file이라는 이 명령에 의해서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다면 파일 변수가, 이것은 이제 논이 아니라면, 만들어졌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파일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 다 읽어서 이 lines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리고 이 lines를 이제 이 텍스트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 위젯을 이제 txt라는 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을 끼워넣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파일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픈이라는 함수가 하는 기능이고, 이것은 나중에 메뉴에서 오픈 메뉴를 눌렀을 때 커맨드에서 이 콜백 함수로 이 오픈을 지정하면 이 오픈이 이제 이런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저장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일단 함수 형태만 만들어 놓고요. save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여기는 기능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윈도우를 생성하고 텍스트 위젯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일단 tk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텍스트 위젯도 이제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이 윈도우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젯의 폭은 width는 80 문자, 그리고 높이는 하이트는 30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이제 아까 말했던 txt 변수가 되겠습니다. txt라는 객체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화면에 나타내려면 팩을 해야 되겠죠. 패킹을 하고, 자, 이번엔 메인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문자 메뉴를 이용해서 메인 메뉴를 만들고, 이것도 이제 윈도우라는 패런트 위젯에다가 이제 이것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객체가 스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fig라는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제 속성을 이제 화면에 결국 나타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메뉴가 이 메뉴입니다. 변수 이름 똑같았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메뉴는 이제 이 속성의 이름이고, 이것은 객체 이름입니다. 이 객체 이름 우리가 메뉴로 했으니까 이 메뉴를 이 메뉴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다운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를 이제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역시 메뉴를 만들 때는 이제 메뉴 생성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제 이 메뉴 안에 이제 파일 메뉴를 이제 만드는데, 이 파일 메뉴의 이름은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주 메뉴를 이제 만들겠죠. add cascade를 이용해서 이 서브 메뉴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메뉴 이름이 파일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일 메뉴에 이제 add command를 이용해서 서브 메뉴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메뉴는 open이고 두 번째 메뉴는 sav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off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서브 메뉴를 만들 때 이제 그 점선을 이제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하는데, 영어로 설정했으니까 넣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open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이제 실행할 명령이 코맨드로 지정합니다. open 아까 만들어준 함수죠. 그리고 save를 선택했을 때는 save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료 메뉴를 만들기 전에 exit이라는 메뉴를 뒤에 추가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 메뉴와 이제 이 메뉴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분자를 보통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선, 수평선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게 separate 추가할 때 add separate가 되겠습니다. 메뉴를 추가할 때는 add command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종료 버튼을, exit 버튼을 이제 메뉴를 선택했을 때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윈도우 자체에 이제 destroy라는 메뉴를 이제 파괴한다. 윈도우를 파괴한다. 윈도우를 이제 종료한다. 그 명령이 바로 win.destroy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벤트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메인 루프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면서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콜백 함수들을 불러와서 실행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반드시 넣어줘야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하기와 종료하기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함수는 이제 save 함수로 이제 구현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 대화 상자를, 저장하기 대화 상자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모드로요. 그리고 파일을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자, 이 파일에 대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 위젯에 있는 내용을 get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write 함수로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아주죠. 다음은 종료하기 기능입니다. exit이라는 함수로 이제 기능을 할 거고요. 구현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우는데, 이제 ask yes no로 메시지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TK-int 메시지 박스를 mb라는 이제 이름으로 임포트를 했죠. 그래서 mb ask yes no.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ask니까 질문형 메시지 박스죠. 그래서 물음표 아이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목은 종료, 그리고 메시지는 종료할까요가 되겠죠. 그리고 yes, no를 했으니까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반환값을 받았을 때 그 반환값을 RET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RET 값이 이제 yes일 경우는 뭐 yes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1이라고 해도 됩니다. true가 되겠죠. 그때는 win destroy 종료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일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엑시스에 대한 엑시스 선택하자마자 바로 종료해 버리면 잘못 눌러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뉴에서 이제 액션 메뉴를 선택했을 때 지난번에는 win destroy를 바로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엑시스를 이제 부르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럼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는 TK-int에서 알림창을 이제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TK-int 안에 있는 서브 모듈이에요. 뭐 이거밖에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 박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쓰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인수가 이제 타이틀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제목을 설정해 주고 알림창에, 그리고 메시지는 알릴 내용을 설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박스 쓰려면 TK-int에서 이제 메시지 박스를 임포트 하면 되겠습니다. 서브 모듈 임포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 박스의 이름은 간단하게 이제 show info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타이틀과 메시지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제 제목이 먼저 나오고 뒤에 알림 문구가 나오니까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빼고 그냥 두 개의 문구만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의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정보 메시지 박스인데요. i라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울 때는 show info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OK라는 버튼. 그리고 워닝 메시지, 경고 메시지 박스는 이제 느낌표가 나타납니다. 아이콘이. 그래서 show warning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는 금지, show error, X 표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메시지 박스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물음표 아이콘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sk question, 단순히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OK cancel, 버튼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OK이고 하나는 캔슬입니다. 여기서 또 retry cancel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yes, no cancel로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을 버튼을 이제 띄우기도 하고, 뭐 yes, no 두 개의 버튼을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움말 메뉴를 추가하고 기능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움말 기능을 구현해 줄 함수가 about입니다. about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박스 show info,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울 건데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제목줄에 들어갈 이름과 그리고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how info니까 이제 정보를 알려주니까 아이콘이 i로 이제 나타났겠죠. 그리고 여기는 확인 버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턴 값에 따라서 이 값에 대한 리턴을 이제 받아서 그 값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리턴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메뉴를 이제 풀다운 메뉴에 이제 help라는 메뉴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help라는 메뉴를 이렇게 이제 add cascade로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불러올 callback 함수 about를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도형 그리기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로우라는 메뉴를 만들고요. 이 메뉴 아래에 이제 원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그리고 화면 지우기를 기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색상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컬러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캔버스를 이제 모듈을 위젯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이제 W600, H400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캔버스를 이제 패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지우기 기능을 이제 여기 넣을 건데 여기 클리어라는 함수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딜리트 all을 이용하면 다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 그리기를 넣어 보겠죠. 원 그리기는 뭐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임의의 위치에 원을 반경이 이제 변하는 그리고 내부의 색깔도 변하는, 그래서 여기서 X의 위치가 이 윈도우 폭에다가 랜덤 넘버를 이제 곱했죠. 그러니까 0에서 윈도우 폭까지 변하는 X좌표고 또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높이에다가 랜덤 넘버를 곱해서 높이의 위치에서 변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경을 이제 0에서 100 사이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을 그리려면 create over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각형이 이제 그려지고 이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죠. 왼쪽 위에 들어가는 이 좌표가 이제 반경의 이 원의 반경 R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XY라고 한다면 이 점이, 그러면 XY에서 이 R만큼을 빼주고 Y에서도 R만큼 빼준 점이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오른쪽 모서리 아래는 더해준 점이 되겠어요. 이쪽 점.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다 원을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를 채우는데 필 컬러를 이제 앞에 설정해준 0에서 5 사이에 변하도록 해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각형 그리기는 rect라는 함수로 구현을 했고요. 원은 circle이라는 함수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10개씩 이제 이렇게 그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XY는 마찬가지고요. XY, 이번엔 DX, DY를 넣었는데 이제 이 DX, DY는 이 X의 폭을 말하고 DX는 DY는 Y의 폭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각형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X에서 DX를 빼주고 Y, DY를 빼줬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DX가 아니고 이제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있고 이 센터가 XY입니다. 그래서 이쪽 반경이 DX고 이쪽 폭이 절반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폭이 DY가 되겠어요. 그래서 DX, DY를 빼주고 이건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X-DX, Y-DX, 그리고 이쪽 점이 XDX 플러스 DX, Y 플러스 DX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죠. 역시 색깔 채우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바에 다시 편집 메뉴를 추가하도록 하죠. 에딧 메뉴에 드로우 메뉴, 그리고 서클 메뉴, 렉트 메뉴. 이 드로우라는 주 메뉴 아래 이제 에딧 메뉴를 만들고 에딧 메뉴에 이제 add 커맨드에서 서브 메뉴를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메시지 루프를 이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색상을 선택하는 메뉴와 자유롭게 그리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컬러라는 메뉴를 새로 만들고요. 이 메뉴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브 메뉴가 선색과 배경색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색 선택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색상 선택기가 나타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색깔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색깔이 선택이 되고 확인을 그 다음에 해주면 이 색깔이 선색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색도 선택을 했을 때 배경색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기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선을 그리도록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을 그리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죠. 자, 일단 색상 선택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Color Choose가 되겠네요. TK 인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색을 이제 포컬러라는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 색상을 블루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이제 전경색, 선색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선색 이 함수를 이제 불러가지고 전경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for. 자, 그리고 이 포컬러는 이 변수가 전역 변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컬러를 Color Choose의 Ask Color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색깔이 이 변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포컬러에. 근데 이 포컬러에는 이제 배열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원소를 안에 RGB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하지 않으면 이 값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반드시 전역 변수로 선언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롭게 그리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마우스 이벤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버튼을, 그러니까 왼쪽 버튼이죠.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일 때, 드래그 할 때가 되겠죠. 그때 페인트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오는데 이 함수를 이제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 처리기를 이제 묶어주는 함수가 바인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쪽 이벤트에 대해서 이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에서 이제 마우스를 이제 위치한 곳, 그 점의 좌표가 이벤트 X, 이벤트 Y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이제 하나의 점이니까 이 점 주위에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영역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x1, y1을 이렇게 튜플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벤트 x-1, 하나는 이벤트 y-1. 그래서 x1, y1 점이 이제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이 점은 이제 이벤트 x 플러스 1, 이벤트 y 플러스 1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 영역이 지켜지겠죠. 그리고 이 영역에서 이제 create oval 원을 그립니다. 그럼 원이 여기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근데 여기서 fill 포컬러가 전경색으로 내부를 칠합니다. 그러면 점이 이제 칠해지겠죠. 그리고 테두리 선까지도 그리고 싶으면 아웃라인도 포컬러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움직인 점이 이렇게 그려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점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컬러 메뉴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이 컬러 메뉴를 새로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뉴를 이용을 해서 메뉴바에 이제 컬러 메뉴를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메뉴에는 이제 add 코멘트 해가지고 선색 그리고 배경색 이 두 가지를 넣어주고, 선색을 선택했을 때는 change for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배경색을 클릭했을 때는 change ba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뉴에 주 메뉴의 이름은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여기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부메뉴 두 개가 여기에 설정이 됐습니다.